네, 그럼 관련 내용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들으신 대로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4파전 양상인데 가장 관심이죠. 동주에서 적으로 만나는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호흡 맞추던 예전의 모습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제가 온몸으로 불덩이를 치우겠습니다. 나 이거 사줘요. 돈이 없어 지금. 나 이것도 사줘요. 자 이걸로. 사실은 형님 동생 하시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저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요. 네, 이랬던 두 사람인데 이제는 당대표를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저희가 적으로 표현했는데 적까지는 아니겠지만 경쟁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정호 변호사님,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뭐 제가 보기에 그 현재 판세는 이제 그 1강 2중, 1강 2중. 그다음에 그 윤상현은 좀 약하죠. 네. 1약 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예. 가장 궁금한 거는 이제 그 결선 투표하고 누가 이제 2등 할 것인가. 네. 이게 좀 관심이 가요. 1차에서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1등을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과반이 될지 안 될지 이렇게 문제되고 네. 나중에 결선 가면 원희룡하고 이제 나경원 후보가 이제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현재 그 윤 대통령 기준으로 보면 가장 이제 윤심을 얻고 있는 거는 원희룡, 그다음에 나경원, 그다음에 누구로 단일화가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누구로 단일화가 되고? 2등으로 네. 2등으로 그 두 분 중에 누가 2등 하느냐 따라서 이제 단일화되고 현재 윤 대통령의 마음은 1순위가 원희룡, 그다음에 나경원, 그다음에 아직은 한동훈 위원장은 잘해봐라고 했지만 예. 아직은 이제 그 약간 비윤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변수가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이제 다른 대선주자들은 누굴 밀까? 네. 예를 들어 이제 그 홍준표 또는 이제 오세훈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엔 나경원을 밀 것 같아요. 왜? 원희룡하고 이제 한동훈은 경쟁자잖아요. 대선주자입니다. 네. 근데 나경원은 대선주자가 아니고 아마 서울시장 정도 꾸밀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다른 대선주자들이 이미 홍준표 시장은 나경원 지지를 했어요. 예. 오늘 이게 또 대구도 가잖아요. 아마 이제 이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 한전 위원장 측에서 어제입니다. 출마 선언하면서 이번엔 잘할 수 있다.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총선 뭐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패배 책임도. 여기서 좀 벗어나겠다. 이런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인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확실히 뭐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서 그런지 그 패배의 책임을 좀 색다른 방식으로 지는 것 같아요. 보통의 정치권에서 선거에 패배한 사령관, 장수는 사실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성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국민의힘은 내가 이번엔 더 잘하겠다라는 논리인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 처음 기회를 줬을 때 잘했어야지 두 번째 기회를 주면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반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비윤,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친윤. 예. 이 구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파출소 지나면 경찰서 나온다고. 친윤에서는 계속해서 친윤 주자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나경원이에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그렇게 친윤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했는데 한동훈이랑 경찰서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이라는 소방수를 찾았다. 그래서 이 원희룡이라는 소방수가 비윤, 반윤이라는 불을 잘 끌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이제 다 출마 선언을 하고 나면 이제 현역들이 캠프에 합류를 할 겁니다. 예. 그럼 그 현역들이 합류한 규모를 보고 대충의 대세가 누구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론조사가 나오면 나머지 관망하고 있던 중진들이 다시 또 합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서 변호사님. 캠프의 구성, 뭐 초선 의원들, 중진 의원들 아까 말씀하셨는데 초반에는 어느 정도 이 의원별로 모일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보기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씩 나뉘지 않을까. 지금 한동훈 캠프도 이제 한 30명 가까이 이야기를 합니다. 친윤 중에도 이제 그 배현진 의원, 그다음에 그 박정훈 의원,
또는 이제 그 박정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게 한동훈 캠프로 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또 한 절반 정도는 원희룡 캠프도 이제 친윤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이게 핵심 친윤들은 원희룡 캠프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그 나경원 의원은 이제 원내잖아요. 두 명은 원외죠. 예. 원내 5선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게 좀 모일 걸로 봐요. 따라서 거의 저는 한 3분의 1 정도씩 나눠지지 않을까. 비슷비슷할 이렇게 것이다. 예측합니다. 예. 그렇군요. 현역 의원들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서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제? 네. 이게 그러면 대선까지 나가겠다, 가보겠다 이런 뜻까지 내포된 걸까요? 어떤 걸까요? 당연히 그렇다 봐야죠. 한 위원장은 이제 뭐 서울시장을 권하는 분도 있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그한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이제 그 대선이 목표고요. 네. 그다음에 나경원 의원은 아직 대선보다는 서울시장이나 그래서 이제 다른 대선 주자들이 오히려 이제 나경원을 밀어줄 수도 있는 이런 상당히 이번에는 워낙 변수가 많아요. 워낙 앞으로 이제 지켜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위원장의 러닝메이트, 최고위원 러닝메이트가 누가 될지 관심인데 장갈 기자, 장동혁 원내 수석 대변인이 이 대변인 사퇴하고 최고위원 출마 의지 굳힌 것 같다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기자들에게 이 어떤 형태로든 전당대회에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 원내 수석 대변인직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입장이 좀 더 확실히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고위원으로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 당연히 대변인직에서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 끝에 어제 원내대표에게 이 사퇴의 뜻을 밝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하려면 당원 당규상 이 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는 모든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하고요. 또 전당대회 후보자가 아닌 현역 의원은 이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장동혁 의원이 당직에서 사퇴하는 건 당연히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기는 정당 만들겠다라면서 이 출마의 뜻을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격려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윤 대통령이 지난달에 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당시 한 전 위원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말한 게 있거든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인의 길을 잘 걸어갈 거라고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서 변호사님, 어제 한 전 위원장이 그제죠. 윤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출마하겠다라고 했고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해봐라라고 저희 MBN이 취재해서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뭐 어떻습니까? 당정 관계 앞으로 잘 나가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출마 저는 하겠습니다라고 읽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주 반윤의 길을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출마 선언할 때 기자들이 물을 거예요. 최상병 특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아마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흡하면 하자. 대통령이 말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정도 수준이 될 것이다. 예.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성력은 없다. 그다음에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하자. 이럴 것 같아요. 애매한데요? 그런데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소환하라는 게 눈높일 수도 있고 네. 또 이게 성력 없다는 게 애매하잖아요. 네. 아마 이렇게 피해갈 것 같아요. 딱 부러지게 반윤기치 들면 네. 전당대회에 상당히 불리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뭐 비윤 정도는 표현이 맞는데 네. 완전히 적극적인 반윤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번에 재밌는 게 이번엔 개인 경기가 아니고 4인 1조 팀 경기예요. 네. 이 말은 이제 러닝메이트를 아마 각 후보마다 한 3명 또는 4명 이렇게 같이 놓을 겁니다. 그래야만 이게 안정적인 지도 체제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저는 4인 1조의 팀 경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명 정도는 뭐 아까 장동혁 의원 나왔지만 그다음에 누가 박정훈 있을까요? 의원. 박정훈 의원. 그다음에 청년에서 또 하나 낼 겁니다. 또 여성도 하나 있을 수 이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요. 이 윤 대통령한테 한 전 위원장이 불쑥 전화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 전에 뭐 만남이라든지 통화라든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었으면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아마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러 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네. 한 위원장이 출마 결심 전에는 사적으로 만나는 건 부적절하다.
계속 거절했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이번에 처음 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윤 대통령이 열심히 해봐라라고 했을 때 그 뭐랄까요 반응의 톤이 퉁명스러웠을까요? 진심으로 열심히 해봐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제 의례적인 덕담이라 봐야죠. 아마 마음은 윤 대통령의 마음은 저는 원희룡한테 가 있다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보죠.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한전 위원장과 용산과의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가장 관심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논평 해주셨는데 비슷하십니까? 좀 다르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제가 뭐 삼자적인 입장이니까 더 객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당권 레이스에서는 크게 척지지 않으려고 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완전한 반윤으로 각을 세우려고 했다면 전화도 않고 저는 당대표가 된 다음에 찾아가는 네. 지도부와 함께 그런 구도였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어쨌든 전화를 했고 또 대통령께서도 원론적인 얘기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화한 이유가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인기가 많긴 하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좋아하면서도 이 사람이 되면 대통령하고 불화가 심해져서 여당과 대통령실이 제대로 된 합을 못 맞춰서 민주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엄청 크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 아래서 제대로 된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원구성이라든지 특검 발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지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 보면은 사실 그 야당에 대한 견제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당권과 관련해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이 매우 안 좋게 볼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이 대세인 건 알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다. 그렇군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서 변호사님 그리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한 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알려지는데 윤 대통령 말씀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을 약간 뭐랄까요 밀어줬다 이런 느낌인데 한 전 위원장과 같은 날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 좀 묘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 원희룡 후보가 이제 그 특사로 갔다 왔잖아요. 엘살바도르요. 예. 특사 갔다 오면 이게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아마 저는 대통령이 강하게 나가라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취재해 보니까 이제 그 캠프 사무실이나 아무 준비가 없어요. 원희룡 전 장관이요. 예. 이 말은 게 처음부터 계속 나올 의사였다면 뭔가 이게 준비가 돼 있었겠죠. 뭐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 보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자기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게 됐다. 당황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아무 준비가 뭐 사무실 어디 없고 네. 누구에게 사람은 누구를 뽑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놓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강하게 권유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저 추측을 예.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같은 날 다 출마 선언하잖아요. 이거는 옛날에는요 서로 이제 동업자 정신이 있어가지고 날짜를 하루씩 피했거든요. 그래 언론에도 이게 한 번씩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1시, 2시, 3시 같은 날짜에 같은 장소. 예. 그만큼 이게 가장 역대 치열한 경선, 치열한 이게 경선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두 인물이 윤 대통령을 동시에 만났다라고 봐야 되는데 의도한 겁니까? 뭐 어떻습니까? 윤 누가요? 대통령 입장과 이 두 의원, 두 후보들 이제 두 후보가 되겠죠. 뭐 윤 대통령한테 전화한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걸? 한 위원장은 이제 대통령이 의도한 게 아니고 아마 이제 캠프에서 척을 지면 안 되니까 전화 드리라 해가지고 한 위원장은 이제 본인이 전화 드린 거고요. 누군가 옆에서 좀 추천을 뭐 계속 그렇게 강권을 권유했죠. 했을까요? 예. 참모들이 대통령하고 이게 척을 지면 안 된다. 이래서 전화를 드린 거니까 대통령이 덕담으로 받은 거고 실제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만나서 출마 권유한 거는 원희룡 후보다. 따라서 이게 두 분이 같은 날이지만 전혀 성격이 틀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일단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나경원 의원을 이제 친윤 쪽에서 나경원 의원을 좀 미는 것처럼 보였다가 말씀대로 가면은 원희룡 의원 쪽으로 좀 약간 선회한 느낌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문제는? 저는 처음부터 친윤들은요 원희룡 전 장관이 당대표가 되길 바랬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원희룡 장관에게 설득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차원에서 5월에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니까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접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찾다가 그나마 나경원 의원만 설득을 해서 친윤이 후보로 세울 수가 있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각이 서고 또 당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했기
있겠죠.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자꾸 친윤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니까 친윤들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인사라든지 누굴 추천을 할 때 중요한 게 이길 가능성도 중요하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기껏 당대표 만들어놨는데 본인들을 공격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당대표는 원희룡 전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고 저는 최고위원들을 친윤 세력으로 좀 점령을 해가지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견제를 하는 저는 그런 전략으로 선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나온 얘기지만 이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됐던 결선 투표제가 이제 핵심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장가 기자 왜 그런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 결선 투표제는 첫 전당대회 날인 7월 23일에 이 50% 이상을 득표하는 사람이 없으면 7월 28일 1위 그리고 2위 후보를 놓고 또 이 투표를 치르는 거를 말하는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 외에도 3명의 후보들이 있는 만큼 한 전 위원장이 1차에서 만약에 과반을 못 받고 표가 여러 명에게 분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2차 결선 때 한동훈 전 위원장과 A 후보가 최종 2인으로 붙게 되면 나머지 표를 흡수해서 어대한에 한번 대항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소 변호사님 뭐 아까 말씀해 주긴 했지만 친윤계의 시나리오가 과연 뭘까 궁금한데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 과반 저지한 다음에 2차에서 나경원 후보든 뭐 원희룡 후보든 뭐 단일화 일단 해서 뭐 뒤집게 해보겠다 이런 전략인 건가요? 그렇다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당원들의 표심은 좀 틀려요. 옛날에 이준석하고 나경원 붙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이준석 후보가 20% 이상 앞섰어요. 그런데 당원들이 투표하니까 4%를 나경원 후보가 4% 이겼어요. 따라서 이제 그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우리 국민의 절반이잖아요. 근데 당원들은 오래된 당원들은 한 3, 40만 이분들에게 조직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특히 대통령을 제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한 위원장이 여론조사에는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당원들 80표를 있잖아요. 투표해 보면 상당히 그 원희룡이나 나경원 의원이 생각보다 득표력이 있을 겁니다. 네. 따라서 이제 그 과반은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럼 이제 결선 투표 가는데 누가 단일 후보 되느냐? 이거는 이제 2등이 되는 거죠. 2등은 누구로 좀 그건 예측하셨습니까? 모르죠. 지금 제가 보기에 원희룡, 나경원은 저는 현재는 팽팽하다 봐요. 팽팽하다. 다만 이제 그 원희룡 후보의 장점은 확장력이 있죠. 친윤이 다 밀어주면. 네. 그 점에서 이제 그 원희룡이가 2등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많은데, 하여튼 누가 되든 간에 2등 안 되게 3등이 단일화되면 그러면 이게 결선 투표는 예측 불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강선필 부대변인 일단은 한동훈 대 반한동훈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면은 말씀대로 결선 가면 모른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구도를 봤을 때 그 친윤 후보는 원희룡 혼자입니다. 그리고 반윤이나 비윤은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렇게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지층이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윤 후보가 친윤 후보하고 단일화를 한다는 것은 아하. 조금 구도상 맞지가 않아요. 지지층도 다르고.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당대회 투표율이 뭐 5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표는 사실 나경원 후보가 조금 갉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표율이 낮다고 가정을 했을 때 친윤 원희룡의 어떤 조직력이 발동이 된다고 네. 하면 저는 예측할 수 없는 구도가 벌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박빙이라도 결과는 저는 당대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상황에서는 우세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돌아갈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